요즘처럼 찬바람이 매서운 날 집에 들어와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몸부터 녹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며칠 전 진료실에 들어오신 72세 박명자 할머님이 의자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속이 타는 것 같고 명치가 너무 아파요. 며칠 전부터 차만 마셨는데요. 이런 이야기는 절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겨울만 되면 갑자기 속이 쓰리고 공복에 통증이 심해지고 밤에 위가 뒤틀리는 느낌 때문에 잠을 설치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대부분은 날씨가 추워서 그렇겠지, 나이 들면 위가 약해지니까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제가 35년 동안 진료하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몸에 좋다고 믿고 마신 이 차입니다. 물 대신 혹은 공복의 습관처럼 마신 차가 위 점막을 급격히 자극하면서 급성 위염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더 무서운 건 본인은 전혀 원인을 모른 채 증상만 심해진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겨울에 특히 조심해야 할 차가 무엇인지, 지금 당장 피해야 할 차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차를 끊지 않으면서도 위를 지키는 방법까지 분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셔도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겨울 위 건강을 완전히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위장 문제로 불안해하고 계신 어르신들께 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료 구독을 눌러두시면 앞으로 놓치면 안 되는 건강 이야기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5년째 노인분들을 진료하고 있는 김학두 원장입니다. 요즘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이겁니다. 원장님, 며칠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위가 망가진 느낌이에요. 급성 위염은 이렇게 시작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처음부터 심한 통증으로 오는 게 아니라 속이 더부룩하고 공복에 쓰린 느낌이 들고 따뜻한 걸 마셔도 시원해지지 않는 이상한 불편감으로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그냥 체한 거라고 생각하고 넘기죠. 그런데 문제는 급성 위염은 서서히가 아니라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아침에는 괜찮다가 점심 무렵부터 명치가 따끔거리고 저녁이 되면 속이 타는 듯 아프고 밤에는 누우면 더 불편해집니다. 제가 보기엔 이 시점에서 이미 위 점막이 꽤 자극을 받은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은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보다, 나이 들면 위가 약해지니까 하면서 계속 같은 습관을 유지하십니다. 급성 위염이 무서운 이유는 본인이 위를 더 자극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른 채 증상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따뜻한 음료를 자주 마시게 되면서 위가 쉴 틈 없이 자극을 받습니다. 위 점막은 생각보다 예민해서 반복적인 자극이 쌓이면 보호막이 금방 약해집니다. 그 결과가 바로 속쓰림, 명치 통증, 심한 경우에는 구토나 식사 불편으로 이어지는 급성 위염입니다. 물론 이런 증상만으로 급성 위염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35년 동안 진료하면서 느낀 건 갑자기 위가 망가진 것 같다는 느낌을 호소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며칠 전부터 특정 음료를 습관처럼 마시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증상만 묻지 않고 꼭 요즘 물 대신 뭘 자주 드셨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선택한 그 음료가 사실은 위를 가장 먼저 지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물 대신 차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다음으로는 왜 차가 위에 부담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물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급성 위염의 시작 신호를 듣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저는 위에 안 좋은 건 안 먹어요. 대신 차만 마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오해가 시작됩니다. 차가 몸에 좋다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 물 대신 하루 종일 차를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따뜻한 차를 손에서 놓지 않게 되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물과 차는 위에서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물은 위 점막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위산을 희석해주고 손상된 점막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쉽게 말해 위를 쉬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대부분의 차에는 위를 각성시키는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맛이 순해도 향이 부드러워도 위 입장에서는 계속 자극 신호가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패턴이 있습니다. 하루 물 섭취량을 여쭤보면 물은 거의 안 마시고 차만 마셔요 라고 답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경우 위 점막이 항상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위는 쉬어야 회복이 되는데 따뜻한 차를 계속 들이붓는 습관이 오히려 위를 더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특히 공복에 차를 먼저 마시는 분들은 위산 자극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차도 수분이니까 괜찮지 않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수분이라는 측면만 보면 일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위 점막 보호라는 관점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차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위산 분비를 자극하거나 위 점막을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처럼 마셨을 때 오히려 속쓰림이 심해지고 공복 통증이 반복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차를 마신다고 모두 급성 위염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위가 이미 예민해져 있거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 수분 섭취가 적은 분들일수록 이런 차이는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저는 그래서 위가 불편하다고 오시는 분들께 항상 차를 얼마나 어떤 종류로 드시는지를 꼭 확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차 중에서도 특히 위를 더 말리고 자극을 키우는 종류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뇨작용이 강한 차들이 위 점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왜 급성 위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가 물을 완전히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차의 종류에 따라 위가 받는 부담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보셔야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이뇨작용이 강한 차들입니다. 진료실에서 속쓰림과 명치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몸이 붓지 말라고 혹은 순환에 좋다며 이런 차를 매일 드시고 계셨습니다. 이뇨작용이라는 건 말 그대로 몸속 수분을 밖으로 빼내는 작용입니다. 녹차, 결명자차, 율무차, 옥수수염차, 마테차, 히비스커스차 같은 차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이 차들을 식수처럼 계속 마실 경우 몸 전체의 수분뿐 아니라 위 점막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수분까지 함께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위 점막은 촉촉한 상태를 유지해야 위산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데 수분이 부족해지면 그 방어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따뜻한 차를 마셨는데도 입이 마르고 속은 더 쓰리고 공복 통증이 심해졌다는 분들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는 몸이 탈수 상태에 가까워진 경우가 많습니다. 수분은 들어갔지만 이뇨작용으로 빠져나간 양이 더 많았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위산은 더 농축되고 위 점막은 얇아진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위산 자극이 반복되면 작은 자극에도 통증이 쉽게 생깁니다. 평소엔 괜찮던 음식에도 속이 쓰리고 밤에 누우면 위가 타는 듯 불편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히 위가 예민해졌다라고 표현하시지만 실제로는 위를 보호할 환경 자체가 무너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간단히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차를 자주 마시는데도 소변색이 진하거나 입과 입술이 자주 마르고 공복 통증이 반복된다면 수분 균형이 깨졌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이 신호만으로 위험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는 이런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했을 때 위 점막 염증이 확인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래서 저는 위가 불편한 분들께 이뇨작용이 강한 차를 잠시 줄이고 물 섭취를 늘려보시라고 권합니다. 며칠만 조절해도 속쓰림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뇨작용뿐 아니라
차에 들어있는 또 다른 성분이 위를 직접 자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카페인입니다. 다음으로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차가 위산 분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뇨작용이 강한 차 이야기를 드렸다면 이제는 위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성분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카페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에만 카페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녹차, 홍차, 보이차, 마테차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차들을 커피보다 훨씬 부담 없이 더 자주 마신다는 점입니다. 카페인은 위에 들어오면 위산 분비를 자극합니다. 위산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음식 소화를 위해 꼭 필요하죠. 하지만 공복이거나 위 점막이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 자극이 그대로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커피는 안 마시는데 왜 속이 이렇게 쓰릴까요? 그럴 때 차를 얼마나 마시는지 여쭤보면 하루 종일 녹차나 홍차를 드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차부터 마시는 습관은 위에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밤새 비어있던 위에 카페인이 들어오면 위산 분비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명치 통증이나 공복 통증이 쉽게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 식사를 하면 오히려 조금 편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역시 위산 자극과 관련된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카페인의 또 다른 문제는 통증을 즉각적으로 느끼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개운한 느낌만 남고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위 점막 자극이 계속 누적됩니다. 그래서 며칠, 길게는 몇 주 뒤에 갑자기 위가 망가진 것 같다는 느낌으로 증상이 터져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급성 위염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카페인이 들어간 차를 마신다고 모두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위가 예민해져 있거나 이미 속쓰림이 반복되고 있는 상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카페인 자극에 대한 방어력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 중 일부는 차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위 통증이 눈에 띄게 완화되는 경험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를 자극하는 건 카페인만이 아닙니다. 달달한 맛 때문에 부담 없이 마셨던 차들이 위뿐 아니라 혈당까지 동시에 흔들면서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단맛 나는 차에 숨겨진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카페인 이야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실 부분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바로 단맛이 나는 차입니다. 율무차, 생강차, 유자차처럼 달달해서 부담 없이 마시는 차들이죠. 특히 겨울에는 몸도 녹이고 기운도 나는 것 같아서 하루에 여러 잔씩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보면 이런 차를 꾸준히 마신 분들 중 위 불편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시판 단맛차에 들어있는 설탕이나 감미료입니다. 이 성분들은 위에 들어왔을 때 위 점막을 직접 자극할 수 있습니다. 위가 예민해진 상태에서는 단맛 자극만으로도 위산 분비가 더 활발해지고 속쓰림이나 명치 통증이 쉽게 생깁니다. 특히 공복에 달달한 차를 마시면 위는 음식이 들어온 줄 알고 위산을 더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여기에 혈당 문제까지 겹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맛차를 마시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위장 운동이 불안정해집니다. 그 결과 속이 울렁거리거나 괜히 더 허기지고 다시 차를 찾게 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저는 이런 분들께 위가 아픈 건데 단순히 위 문제만은 아닐 수 있다고 설명드립니다. 실제로 한 분은 생강차를 위에 좋다고 생각해 하루에 여러 잔씩 드셨는데 점점 공복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처음엔 따뜻해서 괜찮은 줄 알았지만 나중에는 차를 마실수록 속이 더 쓰리다고 느끼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위 점막이 자극에 매우 예민해진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의도는 건강이었지만 방식이 문제였던 경우를 저는 자주 봅니다. 물론 집에서 직접 끓여 설탕을 거의 넣지 않은 차라면 부담이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판 제품을 그대로 그것도 물 대신 마시는 습관은 위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속쓰림이나 더부룩함이 반복되고 있다면 단마차는 한 번쯤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그럼 나는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사실 이런 차 습관이 특히 더 위험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분들이 급성 위험이 더 커지는지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그럼 이런 차 습관이 있는 사람은 다 위험한 건가요?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모든 분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분명히 느끼는 건 특히 더 취약한 분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분들은 같은 차를 마셔도 위가 훨씬 빠르게 무너집니다. 먼저 원래 위가 약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입니다. 평소에도 속이 더부룩하거나 조금만 자극적인 걸 먹어도 불편해지는 분들은 위, 점막의 방어력이 이미 낮아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차를 물처럼 마시면 위는 회복할 시간을 거의 얻지 못합니다. 자극이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복에 차부터 마시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대신 차를 드시는 분들, 식사 거르고 차로 속을 달래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복 상태의 위는 보호막이 가장 약한 상태입니다. 이때 차 성분이 바로 들어오면 위산 자극이 훨씬 직접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급성 위염으로 진행되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 습관을 갖고 계십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 점막의 재생 속도가 느려지고 자극에 대한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던 차 습관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탈이 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마셨는데 괜찮았어요 라는 말이 지금도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경우는 수분 섭취가 전반적으로 적은 분들입니다. 물은 거의 안 마시고 차로만 하루를 보내는 경우죠. 이런 분들은 몸이 항상 약한 탈수 상태에 가까워져 있고 위 점막도 그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겉으로는 따뜻한 음료를 계속 마시고 있는데도 위는 점점 더 예민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밤에도 차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잠들기 전 차 한 잔이 몸에 좋을 것 같지만 위는 밤에 회복을 해야 하는 장기입니다. 이 시간에 자극이 들어오면 다음 날 아침 공복 통증이나 속쓰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아침에만 유독 위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는 밤차 습관이 원인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조건이 하나라도 겹친다면 차 자체보다 마시는 방식과 타이밍을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차를 완전히 끊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위를 지키면서 마시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위를 덜 자극하는 차 마시는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차를 아예 끊어야 하나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꼭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차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마시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위를 지키면서도 차를 마실 수 있는 기준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차가 물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하루 수분 섭취의 중심은 반드시 물이어야 합니다. 차는 물을 어느 정도 마신 뒤에 간식처럼 곁들이는 개념이 가장 안전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권하는 기준은 컵으로 따지면 물 2잔을 마신 뒤 차 1잔 정도입니다. 이 비율만 지켜도 속쓰림이 줄어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두 번째는 마시는 타이밍입니다. 공복에 차부터 마시는 습관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미지근한 물로 위를 깨우고 식사를 어느 정도 한 뒤에 차를 드시는 게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카페인이 들어간 차는 공복에 마실수록 위산 자극이 커지기 때문에 이 원칙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차 종류 선택도 중요합니다. 위가 예민한 시기에는 이뇨 작용이 강하거나 카페인이 들어있는 차는 잠시 쉬어가는 게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차로는 보리차나 현미차가 있습니다. 이 차들은 자극적인 성분이 거의 없고 물에 가까운 성질이라 위 점막에 주는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이것 역시 차이기 때문에 물처럼 무한정 마시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밤 시간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차보다는 물이 낫습니다. 위는 밤에 회복을 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자극을 최소화해 주는 것이 다음 날 위 상태를 크게 좌우합니다. 아침에 유독 속이 불편하신 분들은 전날 밤 차 습관부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건 위는 참고 쓰는 장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금 불편하다는 신호가 반복된다면 그건 이미 위가 쉬고 싶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차를 끊을 필요는 없지만 지금 말씀드린 기준으로 조절해 보시고도 증상이 계속된다면 꼭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이런 작은 조정이 급성 위염으로 가는 길을 막아주는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급성 위염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며칠, 몇 주 동안 쌓인 생활 습관의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몸에 좋다고 믿고 마신 차가 방식에 따라서는 위 점막을 계속 자극해 급성 위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물 대신 차를 마시는 습관, 이뇨작용이 강한 차를 자주 마시는 경우, 카페인이나 단맛이 들어간 차를 공복이나 밤에 마시는 행동은 위를 빠르게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을 충분히 마시고 차는 타이밍과 종류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위 상태가 눈에 띄게 편안해지는 분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급성 위염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영상의 내용을 혼자만 알고 끝내지 마시고 위가 약한 가족이나 부모님께도 꼭 한번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불편함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실제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한 가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해 급성 위염의 초기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무료 구독을 눌러두시면 노년기 위 건강을 포함해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령대에 따라 위험 신호가 다르기 때문에 70세 이상이신 분들은 댓글에 1을, 70세 이하이신 분들은 2를 남겨주시면 더 정확한 정보 전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다른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실제로 기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건강한 100세 여행이었습니다.